코스타가 시작된 것은 199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90년도 이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유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유학 오게 된 거죠. 한국 학생들이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지역이고 또 근데 이 기후가 아주 추워서 겨울이 길고 또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인데 러시아 사람 잘 웃지 않고 또 그리고 이 공산주의 그런 자기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가서 관계십을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이제 그 몇몇의 유학생들 가운데서 신앙 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좀 미치고 또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모임이 태동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김병삼 목사입니다. 미소짓게 하기에는 조금 춥습니다. 제가 얼굴을 많이 가려서 이전 보던 얼굴보다 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모스크바에서 많은 젊은이들 또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우리 교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바라고요. 바로 제 앞에 그 유명한 모스크바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또 저곳에도 홍보하고 또 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몇 주 동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며 가슴 뛰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첫 번째 이들. 열정과 낭만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2009 러시아 코스타. 러시아에서 만나는 코스탄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김병삼 목사입니다. 오늘 그 러시아 우리 모스크바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이 동토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유학생들이 모이는 뜨거운 집회 현장일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진행을 도와줄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다시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인데요. 이번에 저도 모스크바에 그 코스타 강사로 오게 되어서 함께 진행을 맡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스타 강사로 오셔서 어떤 거 강의를 하시죠? 저는 일터의 현장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한 그리고 개회 예배 그거 제가 담당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코스타 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 모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데 아주 안 어울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 러시아 코스타를 섬기는 전호중 선교사입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 코스타를 섬기게 되셨죠? 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또 여기 노란 조끼를 입은 촌스러운 두 사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저는 러시아 코스타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안성수라고 합니다. 예. 네, 저도 러시아 코스타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드보라입니다. 둘이 닮았는데 무슨 관계예요? 그냥 아무 사이 아니에요? 네. 예,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영화대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영화대학교에서. 그래요. 아무튼 이 모스크바에서 이 코스타가 열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 소련이라고 하는 옛 소련, 러시아를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잠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코스타 역사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 코스타가 시작되게 된 배경,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전 목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 코스타가 시작된 것은 199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90년도 이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유학 오게 된 거죠. 한국 학생들이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지역이고 또 근데 이 기후가 아주 추워서 이제 많이 그 겨울이 길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죠. 또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제 이 러시아 사람 잘 웃지 않고 또 그리고 이 공산주의 그런 어떤 특별히 이 자기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가서나 이럴 때 대해서 관계식을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이제 그 몇몇의 유학생들 가운데서 신앙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앙적 영향을 좀 미치고 또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모임이 태동됐습니다. 간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죠? 아마 좀 생소할 텐데, 이제 코스타의 조직이나 이 간사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드보라? 네, 드보라 자매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간사라고 하는 건 그냥 코스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먼저 그냥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친구들이 또 함께 더 예배자로서 더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냥 본보기. 그럼 이 간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간사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최소한 코스타에 1회 이상 참석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좀 간사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위치가 있는 간사와 목사님 이제 상담하에 간사를 이렇게 뽑아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조금 위치가 있는 간사예요? 예, 위치가 있는 간사입니다. 그래요. 난 궁금한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든지 한 번은 갔다 오지만 또 거기에서 섬기고 또 계속해서 인볼브 되는 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성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타와 어떤 영적인 임팩이 있었는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모스크바 올 때 너무 이제 좀 저도 이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고요. 이제 학교 생활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이제 좀 교회하고 좀 멀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코스타에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이제 조장을 섬기게 됐어요. 근데 조장을 섬기게 되면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계속 울게 됐었어요. 계속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간사로 섬기게 됐고요. 근데 참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3일 동안 회개를 했어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면서 제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서 사실 교회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이제 집 이렇게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들 속에서 사실 더욱더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이 땅에 이제 포부를 갖고 왔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에 많이 집중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게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런 저의 모습 속에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저도 이제 코스타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벌써 요 몇 년 사이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러시아 코스타가 가지는 이제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층 아이들이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여기 와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나? 러시아에서 우리 코스탄 참석한 예쁘고 잘생긴 남자애들이 많아.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예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술 쪽에 관련된 친구들이 참 많이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배우나 또는 또 이제 드보라 자매 같은 경우도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꾸미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또 예술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또 이쁘게 변하지 않았나. 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여인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놀란 게 거의 모든 여자를 제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까지 유심히 봤는데 이 귀걸이들을 다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액세서리 종류 이런 것이 많고 여자들이 그 자기를 가꾸는 멋을 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류해 가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우리 집회를 하면서 느꼈지만 다른 데보다 우리 그 학생들이 참 많이 울고 이렇게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문미 선교사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굉장히 딴 강사님들도 뭐라 그러냐면요. 순수하다고 그러세요. 학생들이 딴 데 코스타 다 다녀보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겠죠.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커다란 청년인데도 자기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막 3일을 회개했다니까 순수의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 러시아가 의외로 또 인종차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기는 이제 그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하고는 좀 미국 같은 다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형태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민족별로 공화국이나 민족별로 이 행정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 분쟁이 같은 특히 이제 거기 이런 체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석유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는 독립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뭉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같은 언어를 러시아어로 공통어를 쓰지만 자기 민족어가 있다 보니까 그 민족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때 큰 이 구소련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단위로서 이제 강압적으로 하나가 돼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자유가 주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언어별로 민족별로 독립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고려인들도 이제 그 자치공화국을 만들려고 신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이 결국 통과되지 못해서 민족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하게 나타나니까 좀 대립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도 이제 그 백인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동양 쪽이나 아프리카 쪽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화적인 면에서 이제 우위적인 그러니까 우월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월 사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 동양이라든가 이쪽에 낮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에게 피부로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다 새까매도 조금 덜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덜 새까만 분들이 아주 새까만 분들을 비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백인들은 자기 색깔이 하얀 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죠.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 패러다임이 깨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왔는데 아프리카, 뭐 모잠비크, 잠비아 뭐 이런 데서 학생들이 왔는데 그 학생들이 하버드, 뭐 예일, 프린스턴 이런 출신들이 왔어요. 근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걸 내가 용납이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백인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 건 그런데 흑인이 나보다 똑똑한 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인종에 대한 편견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피부색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두 사람도 공부하면서 그런 차별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학할 때 이제 교수님이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외국인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4명이 같이 입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3명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저는 교수님을 6번 찾아가가지고 결국 이제 조건부 입학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 최초의 이제 외국인 학생이 되긴 됐죠. 예. 안성수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돼요. 뭐가 돼도 될 것 같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안성수. 촬영 감독이 되겠네요. 아까 촬영 그거라 그랬죠? 그 예, 지금 전공하는 촬영 게. 전공. 그러면 뭐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기독 영화가 나온다고. 그 뭔가 그 옛날에 그 뭐죠? 닥터 지바고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코스타에서도 우리 성수 형제가 이제 간사로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직접 섬기게 되면서 저희도 그 영상적으로 아주 그 많은 그 발전을 가져왔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참 많이 기대됩니다. 아니 와봤더니 그 저기 아마 여기도 딴 영화 그 하는 전공하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형제님들이 머리 스타일이 아주 독특해요. 아주 수염도 길러가지고 뒤에 포니테일 하나 딱 느끼더라고. 딱 보는 느낌에 뭐 영화 뭐 하는 사람 같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의 생각에는 연극 뭐 그런 전공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쁜 이제 피아노 뭐 이런 사람 예쁜 자매들이고 멋있고 쿨하게 생긴 사람들은 막 영화 이제 연극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모습 여기 와갖고 코스탄들은 특징이더라고요. 아주 멋있어요. 남자들이 특색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내 모습을 좀 클로즈업 시켜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 나도 좀 이렇게 틀려 보이지 않나. 야, 수염을 며칠 동안 안 깎았는데 예술틱해 보이려고. 일년에 단 한 번 러시아 유학생들이 간절히 사모해온 코스타 집회. 낯선 땅 러시아에서 추위와 함께 싸워야 했던 영적인 방황과 외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3박 4일간의 시간이 러시아 유학생들에게는 짧기만 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눈물의 2009 러시아 코스타. 러시아 유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시작된다. 모스크바 장로교회 앞에 러시아 코스타로 가기 위한 설레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코스타는 처음 가게 됐고요. 처음 가는 거라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본 바로는 다들 많이 좋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많은 걸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참석하고 싶었어요. 더 많은 은혜 받고 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태우고 버스는 출발했다.
이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러시아의 영적인 심장부 코스타로. 코스타 집회가 열리는 이스트라에 도착. 학생들의 손에 들린 무거운 짐가방 속에는 그동안의 서름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다. 강사님. 러시아 코스타 집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그리고 그런 눈을 통해서 어떻게 소명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소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직업과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코스타에 와서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네, 아무튼 좋은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를 축복하며 내민 손길에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 예, 저희 코스타는 2009년도가 제 16차 코스타입니다. 유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체제 속에서 그리고 긴 이 겨울의 그 암울함 속에서 유학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갈까,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 갈까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던 어떤 몇몇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이런 집회를 준비하고 또 그래 자연스럽게 이 코스타와 연결되어져서 이제 94년부터 시작된 코스타가 매년 빠짐없이 이제 계속 되어져 왔고 원래 16차 코스타가 이렇게 성황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영광을 높여드린다. 낯선 땅의 추위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얼어버리게 만들었던 지난 시간들. 지금 이 순간 얼굴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 앞에 얼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린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을 줄 모르는 코스타에도 그렇게 내일의 빛을 향한 어두움이 내렸다. 코스탄들의 새로워진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하얗게 뒤덮은 눈의 싱그러움이 새 아침을 깨운다. 썰매를 타는 인형 같은 꼬마 아이도 카메라를 반겨주는 러시아의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도 어젯밤 코스탄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추위를 이겨내고 이른 아침부터 공연 리허설에 한창인 코스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당신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둘, 셋, 화이팅!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주를 시작한 학생들.
부족하다고 고백했던 이들의 실력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선율을 만들어낸다. 오른발 9시, 왼발 12시, 오른발 3시, 왼발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12시. 자. 김병삼 목사의 율동 특강으로 한층 가벼워진 학생들의 몸과 마음. 주 안에서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만다. 가벼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 고스탄들은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린다. 어떤 이는 몸에 손을 얹어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친구의 다친 마음을 주님 만져주소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값진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셨음을 믿는다.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내 옆의 친구도 알기 때문일까? 친구를 향한 위로와 눈물, 그리고 사랑이 맞닿은 그들의 손을 타고 흘러 서로의 마음을 만지고 보듬어 주었다. 그렇게 코스탄들은 하나가 되었다. 코스타는 진짜 유학생들에게 어떤 생명수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친 유학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오기 전까지 방해하는 마음의 방해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확실히 온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살아있음을, 정말 러시아에서 숨쉬고 있음을 하나님한테 다시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았긴 한데 하나님하고 같이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부족하기도 했고 또 내년 코스타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코스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코스타가 이제 세계 각국에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실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참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특히 그런 보람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코스타를 몇 년을 해오시면서 있었던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코스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런 그 휴양지에 와서 3박 4일 동안 모든 것을 풀어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있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제 우리 오늘 두 분 또 이렇게 강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보셨고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그 마음속에 건드려주면 계속 이렇게 나와서 자신을 이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모습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은 새롭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참 보람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른 문화권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름이 샘이었어요. 샘. 병삼, 샘, 세뮤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도 이렇게 러시아 이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이름은 드레이라고 안드레이라고 성이 이제 아니고 이제 이름 드레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한국 이름으로는 제가 순수 이제 순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저희가 성이 안시다 보니까 안순수. 아까 러시아 사람들이 순수라고 불러요? 예, 성수라는 발음이 여기서 이응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순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순수 그 뜻은 아는가 모르겠네요. 순수의 뜻을 알려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아니요,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또 앞에 안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줬더니 너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안순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 자매는 여기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드보라라고 해요. 제 이름 발음이 쉬워서 예, 그냥. 제가 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모스크바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고 좋은 대학인데,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제 북한이나 이런 데서도 모스크바 대학에 많이 유학을 오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적어도 그 나라의 장관 내지는 대통령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코스타가 그런 그 학생들에 대한, 외국 학생들에 대한 선교적인 비전, 이런 것들하고는 연결이 좀 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희도 이제 코스타를 하면서 첫째가 이제 코스타 자체가 이제 우리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가 국가에 헌신하는, 이제 코스타가 이제 22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태동 당시는 그렇게 됐죠. 근데 저희도 몇 년 사이에 이제는 이 코스타 자체가 캠퍼스 속에 있으니까 그 캠퍼스를 보고만 일에 좀 이제 우리가 이 코스타인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원래도 우리 코스타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은 그런 곳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실제로 이 모스크바에서는 각 대학에서 그 캠퍼스 기도회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유학을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가 코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와서 그렇죠. 한 번도 복음 잘 못 들어가 친구가 이제 코스타 가자. 그럼 이제 분명히 이제 여자친구도 볼 겸 남자도 좀 볼 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사 또 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되고, 아버님 제가 아까 좀 전에 하나 누구 이렇게 상담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냥 분수대의 옆에 사람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분수대의 물에 그 사람이 젖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때문에 이제 코스타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는 여자친구가 아니었는데 지금 여자친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바로 그 분수대 옆에 그 물을 맞은 그러한 사람.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상담 케이스는 뭐냐면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게 상담 그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 내가 은혜 벌써 이미 받은 거라 그랬죠. 러시아에는 코스타가 딱 하나예요, 모스크바에,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모스크바에 있는 학생들만 모였나요? 아니요, 빼제르부르크에서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빼제르부르크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 여기서 이제 8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와서 8시간 정도. 또 이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어이구. 같이 코스타에 참석을 하는 거죠. 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여기로 오려면 어떻게 오나요? 비행기로 와야 됩니다. 비행기로 오는데 비행기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국내선이지만. 예. 저는 그 연변에서 온 한 사람 봤는데요. 그 사람은 여기 오려고 비자 받으려고 16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비자 받고 또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니까 모스크바 그 코스타가 유명한가 봐요. 뿐만 아니라 이 남쪽으로 내려서 사라토프에서도 참석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날치기라고 하는 그 프라홀라드니에라고 시원한 그런 도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고, 요즘은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기 와서 말씀이 좋고, 또 지금까지 쌓였던 어디서 그 진짜 그 이렇게 하소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런 코스타에 와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기뻐하는, 얼굴이 밝아지는, 그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편 강사님들도 이렇게 학생들만 보다가 선교사님도 이렇게 좀 어른 그런 이렇게 팀들 오면 하실 때 어떠셨어요? 더 기분이 막 좋고. 나는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뭐냐면 그 아마 선교사님 같아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연세가 꽤 된 분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아마 10년, 20년 이렇게 연배가 위에 분 같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분에게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코스타가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 러시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코스탄들이 좀 이 유학생 사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우리 그런 코스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조금 더 목적을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러시아는 그죠? 선교지였기 때문에 올 때 벌써 이제 어떤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캠퍼스에 이제 갔을 때 그 캠퍼스의 그 러시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옆에 있는 그 파트너에게, 그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유학생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들도 보신다 한다면 기도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마음이 꼭 동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런 코스타 정말로 캠퍼스가 일어나는 거라면 나는 저런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 내가 직접 못 가지만 후원금이라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야, 그 선교사님이랑 확실히 틀리네. 가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모스크바 같은 코스타는 어떻게 그 후원금을 충당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회비하고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부에 일부를 요청하죠. 본부도 이제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본부하고 회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러시아가 좀 특수 상황이고 요즘 환율 때문에 원래도 회비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또 그 학생들이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비를 좀 적게 받고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기 용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좀 재정적으로 이렇게 충당해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이제 그 교회들이 정착돼 있지 않고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복지가가 나와서 또 후원자가 나와서 이렇게 후원하겠다 이런 경우는 참 적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유학을 가면 꼭 코스타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여기 유학생의 입장에서 이 코스타를 홍보한다면 정말 이래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코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참 이렇게 김병상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그 뛰어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영적으로 또 세신 그런 목사님들 만난다는 게 사실 유학생들한테 사실 그 학생들한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코스타를 통해서 사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사실 상담이나 아까 그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상담을 해보겠어요. 근데 이런 코스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멘토들과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석할 만하다고 저는 코스타를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도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러시아라고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오기 전에는 교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참 예배하고 싶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왔더니 코스타 집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 코스타가 그것을 통해서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되는 거고 또 이 땅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학생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이제 부모님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뛸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야,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마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고 중보기도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내가 보면서 눈물이 나요. 야, 이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구나. 아마 이 아이들이 여기서 만난 이런 만남들이 평생을 같이 간다면 참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요.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코스타가 가지고 있는 비전, 특히 이제 이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의 코스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경제적인 그런 후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도 함께 좀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씩 한번. 저도 이제 이 코스타를 참석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에 앞으로 올 유학생들이 앞으로 더욱더 이 코스타를 기대하면서 또 한 번 제가 참석했고 또 이제 간사로 섬기면서 또 앞으로 오는 후배들도 더욱더 기대하고 또 참석해서 또 좋은 목사님들과 또 영적인 말씀과 또 이걸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이걸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은 또 나가서 생활에서 또는 학업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생활을 이제 잡아가는 그 비전을 세워야 되는 그 시점에서 참 목표를 세우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아까 선교사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목표를 잘 설정하고 또 저도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유학을 마치고 또 귀국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청년으로서 계속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드보라 자매. 네.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한국에서는 학교 생활한다고 솔직히 친구들이랑 나눔의 시간이 참 적었었어요. 아, 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쟤는 똑같이 힘든데도 그 힘듦이 얼굴 표정으로나 뭐로나 그 나타남을 통하여서 아, 나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삶으로나 또 친구들을 대할 때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타의 가장 큰 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강사님들이 강사료 하나 받지 않고 다 자비량으로 선교사님들까지도 다 자비량으로 와서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혹시 이걸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지역의 코스타를 꼭 보내세요. 유학 시절이 지적으로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뒤흔들 만한 좋은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러시아 땅에 우리 코스탄들을 통해서 이제 5년, 10년, 20년 후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러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